김치 100포기 분량 재료비만 해도 50만 원은 들었고 나 혼자 그거 붙들고 씨름한 노동값까지 해서 안 사돈 더러 총 100만 원 보내시라고 해. 어머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럴 거면 저희 엄마 아빠도 차라리 김치를 사서 드셨겠죠. 그걸 무슨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지. 아, 그럼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워서 혼자 사는 사돈 집에 김치 100포기 던져주고 만들게 하고 80포기 몰래 들고 가서 입싹 씻으신 거야? 그런 거 안 둬? 내가 니네 엄마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까? 아, 어머니,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마 며느리한테 저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 엄마를 설득하려고 한 것 같은데 문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네 엄마가 70 다 된 나이에 김장하느라 허리가 구부러지는 걸 봐놓고 네 처가에서 쏠랑 다 가져가는 걸 그냥 보고 있어. 나 니네랑 평생 연 끊고 안 보는 수도 있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 100만 원 보내시라 해. 그리고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너 네 처가 어른이 그렇게 걱정되면 그 집 자식하면서 살아. 너 내 자식 아니잖아. 평생 네 처가랑 마누라 눈치 보면서 잘 살아.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그날 저녁 아들이 재료비와 수고비를 포함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놓고 문자를 또 이어서 보낸 것입니다. 엄마, 돈 입금해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화푸세요. 거기에 문 씨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 니들이 훔쳐간 그 김치 다 휘어꼬부라질 때까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찾지도 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아주 틈만 나면 네 엄마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일 것 같은데 네 처가에 이제 다 부탁해. 알았어? 67세 문순자 씨가 이렇게 흥분한 것은 11월에 어느 날 집 현관 앞에 들이닥친 엄청난 개수의 절임 배추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로 했던 당일 아침이었는데 사돈네 부부가 트럭에 배추를 가득 싣고 도착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며느리와 아들이 알아서 준비해 오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사돈 부부가 배를 눌렀습니다. 문 씨는 무척 놀랐고 차에서는 바깥사돈이 내려 인사를 하고 안사돈은 안에서 눈인사를 하더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사돈은 고생 많으시겠다면서 트럭에서 배추 상자를 연신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배추 다 실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거실 안에 내려놓으면 되죠? 이게 양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네? 아니, 이걸 왜 사돈께서 전부 갖고 오신 건지요? 네네, 오늘 김장하는 거 맞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문 씨는 자녀들은 바가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아주 빠른 움직임으로 바깥사돈은 함께 온 아저씨는 박스들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본인 남편까지 불러 배추를 싣고 왔으면서 트럭 안에서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장을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사돈 부부가 알았던 것인지 몰라도 무작정 집에 와서는 배추들을 내려놓고 휙 사라지다니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어머니랑 저희 김장한다고 하니까 절임 배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사오셨어요. 트럭도 빌려오시고요. 대단하시죠? 제가 지금 임신해서 몸이 편치 않으니까 대신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문 씨는 일단 내용을 듣고 알겠다고는 했지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사돈네에서 김장을 한다는데 저 정도 배추를 실어올 정도면 같이 앉아서 양념이라도 하고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지. 본인 딸이 지금 임신해서 얼마 도움도 안 되는데 안사돈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추려는 건지 그대로 트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일단 상황을 전해 듣기는 했으니 문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김장 준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잠시 뒤 드디어 아들 부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아들이 무심히 물었지만 막상 손을 써서 돕기보다는 며느리만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초반에는 며느리도 잠시 곁에 와서 배추를 정리하고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채 얼마 되지 않아 손을 배 위로 얹으며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배가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저 조금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는 이내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문 씨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든 건 이해하려 했지만 상황이 참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황당한 건 아들이 며느리만 챙기느라 문 씨의 고생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는 겁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랑 엄마랑 같이 하면 되니까 자기는 누워있어. 어차피 엄마는 이런 쪽 전문이니까 자기는 빠져있어. 그 말에 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배추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문 씨 혼자 김장 준비를 도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묵묵히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통을 이리저리 옮기고 양념을 만드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서 미동도 없었고 아들은 그저 며느리 곁을 맴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문 씨가 이것저것 아들을 시켰고 아들도 몇 번 돕는 듯 하더니 이내 힘들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녀석아, 니들이 먹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자고 했어?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냐? 솔직히 며느리가 듣기를 바래서 일부러 크게 말을 했지만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조용히 말하라고 했고 소파 위 며느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문 씨가 올해 김장을 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올해부터 김장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문 씨였습니다.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김치 같은 건 사서 먹을 때도 됐지. 굳이 고생할 필요 있나?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들 김장 준비를 할 때 당연히 건너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렸고 반찬을 좀 싸주려던 차에 며느리가 말을 꺼낸 겁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하실 거죠? 작년엔 허리 다치셔서 못하셨고 내년엔 해야겠다고 하셨잖아요. 문 씨는 당황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김장을? 아니, 이제는 김치 그냥 사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 요즘엔 마트에 가면 김치도 종류별로 잘 나오고 하면 나 혼자 해야 될 텐데 이제 나도 못해. 힘들어서. 작년에 한 번 안 했더니 너무 편하더라고. 확실히 김장이라는 건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쉬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는 친정언니와 여동생이 와서 같이 도와주었으니 작년부터 흐지무지 다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소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덧 때문에 뭘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옥 같은 입덧도 끝나가는 건지 입맛이 막 땡겨요. 그리고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만 자꾸 생각이 나서요. 마트에서 파는 김치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간절한 바람에 문 씨는 마음이 한풀 꺾였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입덧까지 심하게 겪었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이고 참. 김장이라니. 나 올해는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말이다. 잠시 고민에 빠졌던 문 씨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며느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올해까지만 고생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원래처럼 네 시이모들도 이제는 없으니까 니네 둘이랑 나만 있으니 100포기만 하자꾸나. 그 이상은 못해. 그 말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그래. 힘 닿는 대로 네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좋겠다. 그래도 일손이 좀 덜 들 테니까. 저 녀석은 크게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어쨌건 같이들 해야지. 그리고 절임 배추로 하는 게 좀 수월할 거야. 그렇게 해서 문 씨는 올해도 김장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문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몇 달 전 며느리와의 펜션 여행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로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한 후 축하도 할 겸 조용한 곳에서 쉬자며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에서 힘들게 생긴 아기니까 정말 너무너무 축하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번에 같이 저희랑 여행 가시면 어때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고 문 씨 역시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며느리가 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펜션에 가서 외식은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직접 해 먹으면 어떨까요? 밖에서 외식 일일이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녁은 대부분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고 집에서 싸운 밑반찬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외식도 좋지만 집밥이 절약이 되기는 하지.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김치랑 밑반찬 좀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기를 따로 사갈게요. 그리하여 문 씨는 출발 전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여정이 피곤했지만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죠. 펜션에 도착해서 잠시 정리할 새도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휴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가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는 동안 아들은 며느리 옆에 탁 붙어서는 오직 자기 부인의 상태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는 배가 불러 편하게 소파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고 아들 역시 며느리 옆에서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 씨는 곧장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고 결국 아들이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해야지.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아, 맞다.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후다닥 정리를 마친 후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각자 공간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문 씨가 잠들기 전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시작했던 대화가 차츰 격해지며 말다툼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그냥 아기 옷은 내가 고른 걸로 사면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성별도 모르잖아. 무턱대고 애기 옷을 그렇게 일일이 담으면 어떡해. 애기 옷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나는. 나중에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지금부터 다 사놓고 뭐 하려고? 며느리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몰라. 내가 얼마나 이 아기한테 신경 쓰고 있는지 알기나 해? 임신한 게 쉬운 줄 아냐고. 이 과정을 여자인 내가 다 감당하고 그까짓 옷 하나 골라주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 나랑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나도 당신 힘든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내가 맞춰줘야 돼? 나도 일하고 여기 운전해서 데리고 왔잖아. 똑같이 힘들다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래, 나는 항상 배려받지 못하는 입장이야. 임신해보겠다고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힘들게 생긴 다음 애기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솔직히 당신은 이 시기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몸으로 직접 낳는 나보다 힘들어? 아니, 난 그냥 우리 둘 다 조금씩 양보하자는 거야. 어떻게 한쪽에만 다 맞추냐고. 문 씨는 이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저 불편한 마음으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애써 남의 일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문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젊은 부부의 다툼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잠들었고 아들 부부도 적당히 해결을 본 것 같긴 했지만 문 씨의 마음은 어지간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가 되어 일찍 일어났고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손수 가져온 김치며 밑반찬들을 차려주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일어난 아들 부부는 그나마 화해는 했던 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문 씨는 새벽녘에 마음을 졸이며 눈치를 본 탓인지 식사 후엔 더욱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아들 부부를 보며 다행이라 느끼긴 했어도 속으론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싸웠던 거 다 풀었어요. 엄마 계실 때 그렇게 싸워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 그렇게 지혜롭게 잘 풀고 살면 좋지. 서로 조금씩 배려해가면서 지내렴. 전화를 끊고 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여행에 함께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번엔 김장 같은 중대한 상황이 왔고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 씨에게 모두 맡기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니 문 씨도 사람인지라 점점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언니와 여동생과 셋이서 하던 작업을 혼자 다 마치고 나자마자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틀간 작업을 혼자서 해내느라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아들 부부는 병원에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다음 날은 아예 점심때 오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잠깐 안방에 옷을 갈아 입으러 들어간 문 씨는 지친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았고 그렇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김치였기에 문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생각이었지만 피로는 금세 그녀를 깊은 잠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 씨는 갑작스레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문 것을 본 문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무언가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늦잠을 자다니 빨리 나머지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달려간 문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만 해도 부엌 한가득 쌓여있던 김치통들이 휑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씨는 당황한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라진 김치통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치통들은 어딜 둘러봐도 온데간데 없었고 집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들이 떠오른 문 씨는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혹시 너희 김치 가져간다더니 얼마나 가져간 거야? 이걸 물어보는 와중에도 문 씨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온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네, 엄마. 아까 주무시는 거 보고 왔는데 우리도 먹고 이 사람이 처가에도 드려야 한다고 해서 좀 넉넉히 챙겼어요. 아까 장모님 말씀으로는 80포기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들의 태연한 목소리에 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생하며 준비한 김치를 묻지도 않고 그것도 내가 잠든 사이에 80포기나 가져가다니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도 80포기나 가져가는 건 너무하잖아.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 그 김치 네 엄마가 담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도와준다더니 와서 손 까딱 안 하고 돌아가면서 쳐눕기나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서운함과 아쉬움이 가득 묻어나왔습니다. 김장 준비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요? 어차피 엄마 혼자 계시니까 많이 드시지도 않고요. 저번에 김장 안 하겠다고 하셨던 게 애초에 김치 얼마 안 드실 거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녀석아,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니, 나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아까 친구분과 트럭 다시 갖고 오셔서 거기 실어 간 거예요. 여기는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절인 배추랑 다 전날에 실어다 주셨잖아요. 순간 문 씨의 마음에는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생해서 재료 준비하고 양념까지 혼자 손수 버무린 노력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아들의 태도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문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얘가 미쳤나 봐. 절인 배추 갖다 놓으면 요술도 아니고 김치가 저절로 만들어지냐 그럼. 그 김치 만든 게 누군데? 그딴 식이면 나도 절인 배추 네 처가에 갖다 주고 만들라고 하면 돼. 문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상황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 너는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문 씨는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마음이 북받쳐 오르지만 아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이해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가 문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눈치가 있어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인가 싶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괘씸해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헌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난 문 씨는 더 기가 막힌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김치를 드셨는데요. 조금 양념이 밍밍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어머니 김치는 좀 더 칼칼했는데 이번엔 조금 싱거운 느낌이라고 하세요. 아마 절인 배추라서 그런 걸까요?
엄마는 이번에 그냥 생배추로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문 씨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서 감히 맛평가를 할 일인가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김장을 지적할 바에야 차라리 지들이 직접 담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문 씨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사돈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 너는 그만 끊으렴. 그런데도 며느리는 눈치가 없는 건지 해맑게 네하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씨는 전화를 놓고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사돈과 며느리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을 구슬려서 나를 김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생해서 담근 김치 80포기를 거의 다 가져가다시피 했으면서도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맛이 싱겁네, 절임 배추라 안 맞네 하며 평가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또 자기 딸을 통해 전하게 하다니 그 얄밉고도 배은망덕한 태도에 눈앞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렇고 안사돈 그렇고 그냥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누워서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배어있는 강한 김치 양념 냄새와 매캐한 마늘 냄새가 문 씨의 화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좋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김치로 나를 골렸으니 김치로 끝장을 내주마.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아니, 삭힌 맛을 보여줘야겠어. 문 씨는 한참의 생각 끝에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이 전화를 받자마자 문 씨는 대뜸 말했습니다. 안사돈, 안녕하세요. 김치는 잘 드시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그날 드리려다 못 챙겨드린 게 있어서요. 지금 문 앞에 내놓을 테니까 오늘 중 바깥 사돈이라도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안사돈은 그저 반가운 듯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뭔데요? 저 사돈 음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잘 됐네요. 문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80포기나 가져가 놓고도 여전히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연히 받아갈 생각만 하는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문 씨는 주방으로 가 음식들로 상자를 채웠고 현관문 앞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씨는 지친 몸을 풀어주기 위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온돌 바닥에 몸을 맡기고 찜질을 하며 한껏 피로를 풀었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빼고 시원하게 샤워까지 한 뒤 몸을 풀고 누우니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문 씨는 기분 좋은 피로감에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 곧 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 와 있는 사이 한 3시간쯤 되었을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걸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서만 3통의 전화가 와 있었고 안사돈에게서도 2통이나 걸려와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 이제야 속이 풀리는 듯한 느낌의 문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 집 앞에 내놓은 반찬통들을 다 차로 실어갔나 본데 그걸 확인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거기에는 그간 문신의 김치냉장고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다 쉬어빠진 묵은지와 오래된 꿀 그리고 손 떼지 않고 남겨두었던 깻잎 무침이나 무생채 등 아주 오랜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장통으로 3박스가 되었고 그걸 갖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통에 담을 때 묘한 통쾌함이 일었습니다. 그간 시원히 하지 못했던 속풀이를 직접 행동으로 보인다는 생각에 무언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찜질방에서 나가기 전 문 씨는 옷을 챙겨 입고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전화를 주셨네요. 어딘가 어색한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씨는 차분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나 잠깐 나와 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음식을 보내셨다는데 엄마가 엄청 놀라셨는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라셨대요. 한참 묵은 음식들 맞죠? 문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습니다. 그래, 내가 묵혀둔 것들 중에 오래된 것들도 좀 넣어서 보내드렸어. 김치도 손 많이 가는 거라서 정성껏 보내드린 건데 왜? 순간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문 씨는 내심 그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더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음식 상태가 너무 최악이던데요. 엄마가 그거 다 버리느라 돈까지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거 일일이 풀고 처리하면서 엄마가 알아놓으셨대요. 어머니, 입맛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 걱정하시더라고요. 기억력도 안 좋고 약간 치매 같은 게 오면 그럴 수 있다고요. 문 씨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쩡한 거 보내드렸는데 다 버리셨다니? 그럼 앞으로 음식은 드리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너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이 해다 준 음식을 싹 버렸다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니?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아니,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머니 기분 나쁘시게 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말버릇이 그게 뭐니? 입맛이 어떻게 되었다니? 지금 나를 갖고 치매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힘들게 해둔 김장 김치 100포기 중에 80포기를 너희 친정엄마가 가져가셨는데도 그냥 지켜봤더니 거기에 추가로 더 드시라고 음식까지 챙겨드렸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많이 기분 나쁘고 서운하구나. 됐고 당장 김치 80포기 여기 다시 돌려놓으라 해.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이 말에 며느리는 흠칫하며 놀랐고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머니 정성은 당연히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이번에 주신 것만 좀 별로라는 거예요. 됐어. 당장 돌려놓으라고. 너희 어차피 나한테 묻지도 않고 김치 가져갔잖아. 나 기분 나빠서 다시 돌려받을 거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가 다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절임 배추는 저희가 사다 드린 건데 여기에는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실어다 주셨잖아요. 서로 수고하신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 좀 곤란하네요. 문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받아쳤습니다. 얘, 너 웃긴다. 절임 배추 갖다 놓으면 요술이라도 부려서 김장이 저절로 되니? 내 수고와 우리 집 내주고 종일 고생한 건 생각 안 하니? 너는 임신 핑계 대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애미 부려먹으면서 양심도 없는 거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려먹다니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문 씨는 여유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절임 배추를 너희 돈으로 샀으면 그게 너희 친정만 80포기 가져다 먹으라고 돈을 보탠 거니? 내 아들은 지 엄마 입은 생각도 안 했대. 그럼 나눠서 양쪽 집 50포기로 했어야지. 아니지. 양념 재료값은 내가 다 냈고 만들 공간까지 내가 제공했잖니? 노동도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80포기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김치 여기 다 돌려놓으라 해. 아니다. 나도 남의 집 거쳐간 거 먹기 싫어. 대신 수고비 내놓으라고 해. 네? 수고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김치 100포기 분량 재료비만 해도 50만 원은 들었고 나 혼자 그거 붙들고 씨름한 노동값까지 해서 총 100만 원 보내라 해. 어머니, 그건 좀 장난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럴 거면 저희 엄마 아빠도 차라리 김치를 사서 드셨겠죠. 그걸 무슨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지.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투로 문 씨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아하, 그럼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워서 혼자 사는 사돈집에 김치 100포기 던져주고 만들게 하고 80포기 몰래 들고 가서 입싹 씻으신 거야? 너 말야, 돈 달라고 말하기 싫으면 관둬. 내가 니네 엄마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까.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사색이 되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어머니,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네 엄마가 70 다 된 나이에 김장하느라 허리가 구부러지는 걸 봐놓고 네 처가에서 쏠랑 다 가져가는 걸 그냥 보고 있어? 나 니네랑 평생 연 끊고 안 보는 수도 있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 100만 원 보내시라 해. 그리고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 왜? 너 그 집 자식해. 너 내 자식 아니잖아. 평생 네 처가랑 마누라 눈치 보면서 잘 살아?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그날 저녁 아들이 재료비와 수고비를 포함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문자를 또 이어서 보낸 것입니다. 엄마, 돈 입금해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화푸세요. 거기에 문 씨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 니들이 가져간 그 김치 다 쉬었고 부러질 때까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찾지도 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아주 틈만 나면 네 엄마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일 것 같은데 네 처가에 이제 다 부탁해. 알았어? 그러고 문 씨는 아들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을 찾아 그대로 통장에 다시 저금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멋대로 사돈을 김장으로 부려먹은 저쪽 집안에 묵은 음식들 보내서 다 처리했고 냉장고도 비워졌고 나 먹고 싶은 거, 나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냉장고를 채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그쪽 친정 인간들 연락처는 진즉 차단시켜 두어서 뒷일은 알 바가 아니고 아들놈은 눈치껏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고 있지만 무시했더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곧 아기를 낳는다나 뭐라나 어쩌고 하고 있지만 문씨 본인의 화가 풀리고 며느리 얼굴 볼 기분이 생길 때까지는 안 보고 살 예정입니다.